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70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2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거 48페이지예요. 밑에서 6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 이번에는 필요라는 이름의 공경, 궁지, 장애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필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실을 부인합니다. 진실을 부인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실제로는 알고 있어. 무의식에서. 근데 겉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겉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의식에서는 없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만큼이 생겨요. 그래도 또 요만큼이 없어요. 또 생겨요. 또 요만큼이 없어요. 그게 계속 필요하다라는 요만큼 필요하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이런 원리 자체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걸 전환시키는 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바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식을 갖고 있으면 굳이 공식대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완전히 자유로이 실행합니다. 자유로이 실행한다는 거야. 안다면 자유롭게 그냥 있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된 것을 안다는 거, 알아가는 거, 편안해지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단 아무리 애써 누나를 굴려도 누나를 아무리 애쓰고 누나를 굴려도 자기 뒤통수를 어떻게 해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통수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어떻게 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뒤통수를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뒤통수, 내가 하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은 보이죠. 첫 번째는 뭐야? 남이 보여요. 나를 안 보여요. 남을 보여요. 거기서 나를 찾는 그게 나예요. 그렇죠? 그게 난데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저들을 통해서 느끼는 내 감정, 모든 것들, 내 감정들, 그게 나다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 마음들, 그게 나다. 그래서 뒤통수를 보게 돼서 나다라는 걸 외부에서 세상에서 보고 있고 느끼는 것들을 찾아서 자꾸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하다 보니 뭔가 내 문제가 그 마음에서의 공간이 생기다 보면 관찰자 입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를 알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12시간 이상이 지속이 되면 성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순간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처음엔 마음속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 근데 각성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마음에서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와 관찰자 입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와 마음속에 그냥 풍덩 빠져 있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원리다. 완전히 다른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 세상은 왜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어요? 역할을 왜 해줄까요? 그게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벌써 이미 다 전에 정해놓은 거더라고요. 부모님, 이 가족관계, 남편, 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해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저 사람, 세상을 보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깨닫기 아주 적절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고 거울인 거죠. 세상이 나의 거울인 거예요. 세상이. 근데 세상이 나의 거울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내가 주연.
내 주연을 또 받쳐주는 또 그 영혼들, 뭐 조연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엑스트라도 있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좀 더 나타나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그냥 길 가다 씩 지나갔는데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엑스트라, 다 이거 내가 설정해 놨구나라는 거를 안다면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정해 놨을 때 내가 이 설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내 남편도 내가 20살 때 설정을 해놨는 거예요. 미팅을 통해서. 미팅했단 말이에요. 다 안 만났는데 나만 결혼했단 말이에요. 내가 미팅을 통해서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을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것도 내가 다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이거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20살 때 만나서 30, 40, 50, 30년이 넘게 있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제일 깨닫기 좋은 거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존재했을 때는 가족들과 이 집안의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뭐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조금 덜 그래도 일단 이 가족, 내가 어릴 때 자라왔던 이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남편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창조를 통한 의식성장. 의식성장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모든 의식 성장하기 위한 모든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뒤통수를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내가 느끼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나의 의식이 있더라. 의식이 있어요. 20에서 1000까지 느껴지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을 그 내가 보여지는 그 의식이 200 이하일 때 이걸 통해서 깨닫고 올라가기 위해서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세상에 배열해 놓은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 엄청나게 그냥 휘둘렸죠. 근데 점점 그냥 이렇게 알아가는 거, 각성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뭐 그냥 순간순간 막 이렇게 빠지죠. 근데 그래도 그게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온 거예요. 어이구 이 인간이 했던 게 참 많이 도와준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노, 사람이 식구들이 좀 왔다 가면은 막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면서 종량제 봉지도 막 이제 버려주고 막 쓰레기 분리수거 해줄 거 생각하면서 막 어이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새벽 5시부터 도와주셨거든. 맨날 버렸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아빠가 갈아준 칼이 다 됐다, 이제 이게 뭉뚱뭉뚱해진다. 아빠가 정말 칼을 정말 잘 갈아주셨거든요. 뭘 할 때, 요리할 때 이렇게 보면 음식할 때 정말 잘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뭉툭해진 거야. 이랬더니 얘기했더니 알겠다, 내 갈아놓게 하면서 있잖아요. 모든 주문을 하면 다 이제 해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변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모든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역할들에서 그걸 보고 내가 뭘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는 또 뭐예요? 제가 그냥 요구를 해요. 아니면 내가 하는 거고. 근데 해주겠대요. 그럼 감사하고. 아니면 아유 뭐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러니까 이 역할에서 운명적으로 내가 배치해 놓은 이 역할 속에서 어이구 그냥 각성이 안 되면 어이구 이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신이 없을 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냥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편안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감사하구나. 내가 배치해 놓은 내 역할에 내가 감사함을 느끼느냐. 으이구 이 인간이 그냥 죽일 인간이냐 이렇게 느끼느냐. 그렇잖아요. 화가 나냐, 분노를 하느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죠. 저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나를 버릴 것 같아서. 그 가만 생각하니까
본인도 제가 버릴 것 같이 이제 버려질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느끼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해결할 거고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배치해 놓은 곳에 내가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그 역할에서 바뀔 때 내가 숙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때그때 내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함을 느끼느냐 내 에너지가 그래 진짜 감사한데 내 의식 안에서 신념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보고 내가 느끼는 의식이 무엇이냐. 나의 의식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세상은 그가 원인의 수준에서 선크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죠. 여러분들 이 컵이 보이는 게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해석하는 게. 나는 너무 이뻐서 나는 이걸 선택을 했어. 너무 좋아, 핑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희닥거리해. 색깔이 모자래. 아이고 컵이 왜 저렇게 작아.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리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같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거는 세상에 없더라라는 거죠. 객관은 없어요. 객관은 없고 주관적인 게 통합적으로 그냥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다 나의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있다. 그냥 이 컵을 보고 있다.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세상은 그가 원인의 수준이다. 개인의 수준은 뭐요? 내가 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념으로 보고 있더라. 내 남편도 내가 신념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다 틀리다는 거죠. 사람들이 밖에서 나갔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거, 아들이 보는 거, 딸이 보는 거, 뭐 다 틀리더라. 근데 엄마가 내가 얘기를 그렇게 다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내 편 만들려고 그랬었는 거야. 내가 내 편 만들려고 딸한테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놨었구나. 그런데 야, 그게 아닌 거. 야, 이게 되게 좋다.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네. 손녀를 봐줄 때도 아빠가 막 그네 태워서 막 잘 그냥 그네만 태워가지고 오면 잘 때쯤 돼서 그네 싹 태워주고 오면 싹 잠이 잘 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싹 뭔가 있잖아요. 야, 이거 도와주시는 게 되게 좋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감탄을 하는 거야. 그래 말이야. 되게 많이 도와주려고 막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원인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그의 원인의 수준은 내 안의 신념체계에서 엄마가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세팅해놔서 같이 보는 거죠. 이상한 사람으로. 신념으로. 신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가 원인의 수준으로서 신념에서 보고 있다. 신념에서 보고 있는 원인의 수준에서 원칙으로 여기는 바를 반영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내 신념으로 보면서 원칙을 다 정해놓는다. 그걸 아이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켜놓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시켜놓더라라는 거예요. 웃긴다니까는, 재밌다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딸은 내 편, 아들 둘은 아빠가 주로 자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자기 편.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아이고 너는 아빠 편에다가 또 있잖아. 너가 성공하려면 소원해다 이러고 속으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소원해지 뭐 너네가.
나는 의식 공부를 하고 있잖아. 아빠는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경쟁하려고 하는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아빠하고 이제 잘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로 하니까 딸도 감사한 아빠로 바뀌고 이제 아들들은 더 만나서 이제 또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만나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경쟁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냐, 남편하고의 어떤 사이에 갈라져 놓으려고 하니 아이들도 우리 집 안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엄마의 수준에 더 많이 그게 되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 아빠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막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아빠 편을 또 싹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결국 근데 그래 의식이 사랑이 우선적인 거고 감사함과 이 기쁨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다 그냥 뭐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편안하게 그냥 좋아지게 되어 있어. 그쵸? 엄마를 공부한 엄마를 만나는 건 또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저 사람을 보는 건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의 원인, 내 신념대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거. 거기에 원칙을 반영을 한다. 나의 기준으로 원칙을 반영한다는 거죠. 반영해서 원인의 수준은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구? 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쉽게 되는지는 않아요. 내 원인의 수준이에요. 다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더 두려움에서 뛰쳐나가서 행동을 더 막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그래도 가끔씩 이 수업을 안 할 때가 이제 책을 안 읽을 때가 못 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디 이제 랠리를 간다든지 뭐 전에 시크릿 할 때 그 다음 날은 수업을 안 하잖아요. 늦게 조금 여유롭게 막 있잖아요. 한 적어도 3시 반, 4시에는 깨서 막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날은 6시까지 잘 때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요. 또 편해요. 편하지만 또 4시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져요. 저절로 일어나지는데 안 할 땐 또 편해요. 그 아마 이걸 안 한다면 습관이 그냥 또 늦게 자고 하는 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저는 제가 이제 눈이 보여서 이 글씨가 보일 때까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여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냥 제가 그냥 할 때까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서 제가 일찍 일어나고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이 아침 시간이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이렇게 뭔가 탁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아침엔 저 별로 생각이 안 올라올 때 고요할 때 뭔가 좋은 생각도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내가 뭔가 이 습관적인 게 있잖아요. 습관이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또 그 습관이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대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마음이 사라져서 의식이 바뀌어서 완전히 그게 내가 하든 안 하든 이 반짝방을 하든 안 하든 내가 3시 반 4시에 쭉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막 되듯이 마음도 마음에서 공간이 많이 마음의 신념을 지우면 또 공간이 생기고 또 공간이 생긴다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서 그냥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제가 있어요. 일을 하는데도. 이게 일하는데도 멈칫멈칫한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냥 뭔가는 있잖아요. 그냥 촥 프로펠러 달려가지고 막 그냥 저절로 막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내면을 보고 계속 내면을 보는 거. 내면을 봐지는 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될 때까지. 그냥 저절로 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외부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또 보면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내가 뭘 이런 걸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죠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랬어요 오빠가 이랬어요 동생이 이랬어요 엄마가 이랬어요 남편이 이랬어요 외부에서 보는 것만 자꾸 보이죠.
이게 더 사라져야 된다. 외부에서 보이는 게. 그래서 내 의식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150이네. 자존심도 상하네. 175네. 뭘까? 그 밑에 무엇이 또 하나 있고 느낌이 안 좋다. 그 사이에. 감정과 느낌 사이에 뭔가 있다. 무시당했나? 거절당했나? 버려질까 봐 그런가? 그럴 때 이제 자신감이 없을 때 자꾸 투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요새는 옛날만큼보다는 그래도 신념을 이제 찾아서 재맥락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보다는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밉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다. 두려울 때 투사를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많이 했어요. 두려울 때 많이 투사를 외부에서 보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두려울 때.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저 사람들이 이상해.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데 왜 그럴까를 보셔야 된다. 거기서 찾으면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을까를 봤을 때 그건 왜 그래요? 3살 이전에 이미 세팅됐기 때문에 그 신념을 재맥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면 제일 빠르더라는 거죠. 계속 빨라요. 네. 그래서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를 찾을지를 알면 되는데 내면이에요.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찾을까가 아니라 어디서 3살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엄마가 이상하게 보일 때 내 내면에서 찾고 아빠가 이상하게 보이고 언니가 이상하게 보이고 오빠가 이상하게 보일 때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 그렇죠. 남편이 이상하게 보일 때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일 때 어이구 쟤네들은 내가 그냥 알려줘도 또 저러고 어이구 그럴 때 뭐예요?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3살 이전에 신념을 찾으신 분들은 신념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신념에서 계속 가야 돼요.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공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디서 찾을지 어떤 것은 뭐야? 이것저것 밖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 내면의 나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원인은 어디서 내 내면에서가 원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상황들이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할까, 소유하고 있는 물질 보여지는 거,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가 아니에요. 내 원인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거와 두려움을 각성하면서 내가 두려움을 자꾸 각성하면서 활동하는 거는 다르죠. 근본적인 거는 활동하는 이 자신감, 활동도 뭐야? 에너지가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다 있어요. 의식 수치가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보니까 야 민규님 참 부지런해요. 이제 수요일 날 또 이제 강의했던 부산 강의를 서울에서 하신 걸 아침에 또 다시 들었거든요. 보니까 아이들한테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가신 거예요. 우리 시연님께서 선생님이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을 또 그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또 들어보니 야 저희 선생님이 그냥 진짜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막 축구 선수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축구 선수들에 대한 왜 저 사람들은 잘할까 어떻게 잘할까를 보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또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대답할 때도 의식이다. 내가 활동하는 것도 축구 선수로서 뛰는 것도 뭐야 다 의식이 뛰는 거거든요. 의식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감이 있을 때 아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다. 그 연결이 20살 이전에는 연결이 되잖아요. 20살 이후가 됐을 때는 스스로 해야 하지만 스스로 환경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들이 엄마가 목소리 큰 거랑 정말 자신감 있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엄마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20살 넘어도 영향을 받아요. 제 영향권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내면에서 모든 것들이 의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이. 활동, 행동하는 것도 뭐예요? 내 의식을 두려움을 갖고 움직이느냐, 용기를 갖고 움직이느냐, 분노를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느냐에 그게 틀리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은 원인, 3살 이전에 신념에서 찾아서 재맥락이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역할들은 안 바뀌어요. 내가 정해놓은 역할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 있죠. 바뀌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뭐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정해놓은 이 역할 속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느끼느냐. 의식 수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하는 거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의 의식 수치가 어디에 있느냐. 수치심을 느끼느냐. 순간순간 수치심을 느끼느냐.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느냐. 근데 이게요, 신기하게 내가 남편을 막 미워했더니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다른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쟤는 왜 저래 하고 딱 미워하면서 알아요. 200 이하에서의 기전은 자동방 막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죄책감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내 세계에서 나 혼자 이걸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보지 않고 나 혼자 하는 세상이 있고요. 세상을 보면서 나를 각성하는 세상이 있고 다르더라는 거죠. 다르더라고요. 그게 다르구나. 그냥 세상을 본다 하지만 내 세상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봤는데도 몰라요. 근데 내 세상 안에서 더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보면서 저게 뭐일까라고 각성하면서 내가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처음에 이제 손님을 그 회원이나 이제 내 고객들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에는 뭐야? 내 얘기만 막 그래서 있잖아 이게 좋아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내 얘기만 막 떠들고 막 와. 허전해. 뭐가 일어나지가 않아.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전혀 보지 않아요.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영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모든 다 의식 수치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이 내면 내 의식에서 보는 것들이 저기 외부에서 보는 거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 스스로의 존재를 자꾸 체크해 봐야 된다. 내 존재는 내 의식 수치에서 내가 분노로 존재하고 있는지 자존심 상해서 존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뭔가 이게 있잖아요. 용기를 내고 있나? 흔들림이 없는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수용하고 있는지 이 역할 속에서 수용하면서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은 그냥 역할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운명을 내가 이 순간에 느껴지는 나의 의식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보여지는 느낌이나 뭐나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이 다 뭐예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식 수치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내 세상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객들한테 갔을 때 나 혼자 떠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보고 내가 각성해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나서 하느냐. 이런 차이도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합시다. 자꾸 하는 거죠. 뭐. 또 하고 또 하고 각성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